저희가 코인 랩소디니까 그쵸. 저희가 또 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좋습니다. 앞으로 승희 앵커님이 이렇게 앞에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제가 뒤쪽에서 코인에 대한 그런 시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승희 앵커님께 소개해 드릴 하나 사이트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할 때는 난이도가 저한테 좀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이해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린이 입장에서 어떤 걸 처음부터 보면 좋을지 음. 순차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꽤나 개요가 잘 짜여져 있는 포맷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날의 뭐 시가총액, 그리고 도미넌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거래량, 그리고 이 아래쪽에 시가총액 순위로 이렇게 코인들 시가총액 순위로 거래량과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또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릴 게 공포 탐욕 지수예요. 음.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쵸. 네. 네. 암호화폐 시장에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점에 가까울수록 정말 많이 무섭다.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탐욕에 넘친다라고 표현을 음. 하거든요. 근데 이 점수가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래소를 오픈을 했을 때 이 점수와 제 마음의 점수가 꽤나 비슷해요. 어. 그래서 좀 신빙성이 있다. 이게 사이트마다 조금씩 점수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많은 분야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55점을 차지를 하고 있죠. 네. 이 정도면 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딱 중립. 중반이니까. 네, 아 그렇죠. 딱 중립. 중립이다.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인데, 그래도 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중립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마음이 이미 0점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음. 그래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재탈환했다가 네네. 지금 소폭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중립 단계다라고 볼 수가 음. 있겠죠. 이게 보시면 연간으로 했을 때 작년 이제 24년 21일 11월 21일이 대선 직후였죠. 이 네. 미국 대선 직후에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이 88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사실 이 트럼프 대선이 이뤄진 이후에 두 번째 연고점을 갱신했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음. 도리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잖아요. 88점까지 올라갔던 그리디한 점수가 저도 그때 점수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하지만 관세 전쟁에 대한 그런 나름의 블랙 스완이 겹치면서 지금 계속해서 중립 단계를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 강세,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 시즌이에요. 음. 아마 암호화폐에 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불장 시즌이 오면요, 정말 극도의 탐욕 상태. 그러니까 내가 매수 자리를 잡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알트코인이. 네. 하지만 여전히 이 점수를 살펴보시면 29점이다. 그러니까 음. 이게 비트는 신이야. 아직까지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렇군요. 구간이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비트코인이 대장부터 출발을 해줘야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출발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 안 했는데 뭐 이더리움이나 뭐 개별 종목들 중에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알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먼저 강하게 올라와줘야 해요. 그래서 음. 아직까지 이 시즌 점수를 보면 29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 음.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일단 간단히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날 6월 5일쯤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32평선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순간을 맞고 지지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입니다. 네. 이 보조 지표를 간략히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표준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예로 들면 총 100명이라는 인원을 놔두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B에서 A, 그러니까 70점에서 90점 사이가 한 80명 정도 되더라. 90명 정도 되더라라는 평균치가 존재를 하죠. 네네. 예를 들면 여학생들 100명을 놓고 반에서 봤더니 한 158cm에서 163cm의 여자들이 한 70명 되더라라는 평균치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평균치를 낸 게 바로 이 볼린저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 볼린저 밴드 안에 95%의 확률로 이 안에 들어오더라. 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봉이 있다면 95개가 안에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럼 볼린저 밴드 여기 상단을 뚫어줬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훅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놓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아래로 뚫게 된다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횡보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이건 절대적인 건 없다 보니까 그쵸. 이런 구간을 놓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음. 그쵸. 왜냐면 이때는 나가고 나서 계속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로 절대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런 큰 추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걸 보고 그냥 반등하고 그냥 그런 자리를 보기 위한 좋은 보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개괄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이 어. 정도로만 맞아요. 의지를 해야겠네요. 추세를 파악할 때 용이하다. 이게 네. 절대적으로 나가면은 매도, 들어오면 매수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험하죠. 네. 그래도 되게 정확하게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반등을 음. 해주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이평선 위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평선을 맞고 다시 내려올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고 이제 ETF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렇게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어요. 근데 이 ETF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관들도 거래소를 통해서 이 자금을 유입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작년 1월, 2월에 엄청난 호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ETF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고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또 큰 유출세를 맞고 약간의 반등하는 구간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또 6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유출세가 뭐 2개월 만에 최고치, 3개월 만에 최고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억 달러 규모의 ETF가 유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ETF 자금을 주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간으로 봤더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맨 오른쪽이 가장 최근의 이주인데 저희가 위쪽이 유입량이고요. 아래쪽이 유출량이라고 본다고 친다면 뭐 2개월, 3개월간의 가장 큰 유출세라고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 숲을 봤더니 생각보다 유입량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의 첫 시작을 기상캐스터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기상캐스터 일을 할 때 항상 52년 만에 최고치의 더위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47년 만에 최고치의 더위 이런 식으로 가장 크게 일부러 자극적으로 썼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크게 이렇게 숲을 본다면 그렇게 유출세가 미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법정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요, 197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요 화폐들이 금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그 가치가 하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스위스 프랑, 엔화, 그리고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까지 지금 점점 금에 비해서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70년대에 1달러로 초콜릿바를 뭐 12개를 샀었는데 지금 1달러의 가치로 한 개도 못 산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초콜릿이라고 하면 우리가 와닿지가 않은데 뭐 자장면 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언니는 라떼는 뭐 월드콘이 700원이었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요새는 또 그런 아이스크림 가격이 엄청 맞아요. 2배 이상으로 뛰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현금 가치에 대한 하락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기관, 나라,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하물며 월급쟁이인 우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해칭 자산으로 나라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걸 채택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2,100만 개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요. 네. 그게 조금씩 채굴이라는 과정에서 시장이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자산군이 대표적인 자산군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혹시 금? 오! 맞아요. 금이 그 대표적인 자산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자산군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이 한정적인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그 자산군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방송국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의 가치가 그럼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는 이야기가 네네. 붙었다는 게 바로 금과 비슷한 자산군이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탈중앙을 지향하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2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1% 가까이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1%라고 한다면 되게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단일 주체로 놓고 본다면 엄청난 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2,700조 이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라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이제 비트코인이 오름에 따라서 뭐 개인들이 포모 현상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포모 현상이 오고 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라들의 현상에서 포모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유가요. 바로 그 부채에 있어요. 음. 미국의 부채는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양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채를 감당해 주던 가장 큰 손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큰 송인이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을 떠나게 되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흰 색깔 그래프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금 보유량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라는 달러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도 내던지고 달러도 내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군에 대한 해칭을 해야 하는데 그걸 금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물론 우회하는 방법으로 다들 산다고 해요. 기관들도 사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보유를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해칭 자산으로 금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나라의 자신이 없어지고 달러가 그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M2 통화량을 살펴볼 텐데 수요와 공급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M2 통화량, 그러니까 이 글로벌에서 현금을 푸는 미국의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을 거의 엄청난 속도로 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달러가 계속 무제한적으로 찍히다 보면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달러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공급량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M2 서플라이가 긴축 정책,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연준이 그때 뭐 제로 금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최고치를 찍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막대한 부채를 발행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현금을 찍어냈다라는 건데 M2 공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요. M2 서플라이가 이 노란 색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그재그로 보이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네. 근데 M2 서플라이를 저희가 3개월 직전으로 이렇게 돌려봤더니 비트코인 차트와 굉장히 유동성 있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음. 수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90일 기준으로 M2 서플라이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에 돈이 풀리는 양이 많아질수록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에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M2 서플라이 비트코인의 총 법칙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현금 가치 하락과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와 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코인 랩소디의 이승희 장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